네, 반갑습니다. 오늘 신흥 SEC 주가가 좀 다소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연일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 2차전지 관련 소재 종목인 첨보 같은 경우도 23% 그리고 전일 12% WCP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상승하고 있는 측면에서 신흥 SEC 또한 관련된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캐즘을 탈피하고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신흥 SEC 또한 올해 연간이익이 당기순이익 마이너스를 전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난 이후에 다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것들을 반영시키고 있는 것들인지 상세하게 분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가지고 우리 공부방 여기 바로 보이시죠? 엔캠 역시 2차전지 소재 종목입니다. 엔캠의 경우에는 10월 14일 75,300원일 때 장중에 엔캠이라는 종목을 안내 드렸었죠. 자, 14일에 이렇게 3단계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고점까지 대략적으로 17%가 3거래일 만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공부 종목들, 이런 종목들 타점 같은 경우들도 저희가 다 설명을 하면서 다른 이슈들, 여기 보시면 2차전지 관련주 코스모신소재, LNF,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 SKI 테크놀로지, ESS 관련주, 로봇 관련주, 자, 이런 식으로 내일 일정, 이렇게 일정주들도 참고로 하실 수 있는 정보들, 단순히 들어와서 보시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 매매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단기 종목들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공부방에 오시면 되시는데, 우리 영상 하단에 이런 식으로 영상 하단에 댓글에 보시면 이런 링크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은 바로 공부방을 입장하실 수 있는 안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시장 트렌드에 맞게 엔캠이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었죠. 그리고 다른 다수의 종목들, 그런 이슈들 투명하게 전부 다 공부를 목적으로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오시더라도 이전에 나갔던 공략주들, 공부 종목들 대가 없이 전부 다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저희만 들어와서 장난치는 건지 진짜로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들고 나서 투명하게 하고 있는 건지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전 자료들까지 모두 보실 수가 있으니까 확인이 되시겠죠. 구독자분들 수익이 저희의 가장 큰 보람이긴 하지만 구독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공부방에는 누구든지 입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간단하게 설문, 단기 종목들을 원하시는지 장기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만 체크를 하셔가지고 공부방 입장 해당 링크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채널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 이거는 장기 종목들이거든요. 심택이 192%가량 상승을 했고 1승이 104%, 2회에 62%. 물론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없으면 진짜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겠죠. 공부방에서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모멘텀에 있는 단기 종목들 안내를 드리지만, 이런 장기 종목들 해당 포트폴리오 링크 클릭하시면은 이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이 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너무 거창한 그런 얘기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딱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는, 우리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 한전기술도 그렇고 10월 3일, 10월 14일에 제가 LGCNS를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7%가 됐어요. 근데 대한전선을 사니까 14%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7% A 종목, 그리고 B 종목 플러스 14% 같이 정리하시면은 7% 정도 수익권이시잖아요. 자, 지금 손실 중인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공부방 또한 장기 포트폴리오 여기 체크하셔가지고 마이너스인 종목들을 이렇게 손실을 같이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좌를 정상화 시키시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상승세가 커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주도주들을 놓치시기는 굉장히 아까우시겠죠.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흥 SEC, 자, 우선 기본적인 내용들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주식이라는 거는 주가, 주식에 대한 가격, 주가라는 거는 기업에 대한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낮은지 기업 가치가 높은지
아니면은 주가가 높은지 기업 가치가 낮은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저울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저울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기업의 가치를 올렸더니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가치가 더 무겁다라는 얘기죠. 그럼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좀 더 가볍다. 근데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10,000원을 주고 10,000원을 교환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10,000원을 주고 제가 2,000원짜리를 샀어요. 그러면 8,000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나 10,000원을 주고 12,000원짜리, 그러니까 2,000원을 손해보면서 비싼 물건을 저렴하게 사면은 당연히 나한테 이득이겠지만, 저렴한 물건은 8,000원짜리 밖에 가치가 없는데 10,000원을 주고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그럼 제가 당연히 손해를 보는 것들이죠. 이게 기업에 대한 가치냐, 이게 적정 주가냐, 우리가 곰곰이 따지고 봐야 됩니다. 자, 기업에 대한 가치가 10,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가 15,000원입니다. 주가가 15,000원인데 가치가 10,000원짜리예요. 그러면 주가가 이 기업 가치보다 더 높은 택이잖아요. 그러면은 10,000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15,000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던가, 아니면은 15,000원에서 15,000원 그 이상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시던가.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 가치가 15,000원까지 올라가기에는 1년마다 10%씩 성장을 한다. 그러면 10,000원이 10% 1년마다 성장을 하면은 11,000원, 11,000원에서 10%, 12,000, 13,000 이렇게 3년에서 4년 정도. 그래도 기업 가치가 10%씩 성장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고성장주죠. 이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에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15,000원을 투자를 해서 기업의 가치가 10,000원짜리가 3년, 4년 뒤에 15,000원이 될 거다. 그러면은 PER이 4배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PER 4배짜리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이 5,000원의 격차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어 있는가. 참고로 신흥 SES의 프리미엄은 11배 수준입니다. 통상적으로 삼성전자는 저평가를 받을 때 8배, 통상적으로 12배, 코스피도 12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6배에서 24배 정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는 PER 11배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2차전지 업종이다 라는 것들을 감안한다면 2차전지가 이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기대감들이 크면은 이 산업이, 이 기업이, 이 산업 자체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고성장 프리미엄, 이게 200배, PER이 200배까지도 가기도 하고 180배까지도 가기도 하고, 고공행진에 했었던 그 이유가 고성장에 따른 기대감들이 프리미엄으로 반영이 돼서 그렇게 주가가 상승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2차전지가 고성장한다는 전망에 캐즘이 와가지고 쇠퇴기를 거치고 지금은 바닥 구간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나오는 게 ESS. 자, 이 ESS라는 건 전력 저장 장치를 의미합니다. 컨테이너 안에다가 배터리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듈 형식으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올립니다. 자, 이렇게 다 배터리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면, 자, 이걸 이제 여기 전산에다가 배터리가 얼마 정도 저장이 되어 있는지, 80%니 100%니, 이게 거대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 그게 컨테이너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핸드폰 충전할 때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시잖아요. 여행 다니실 때 밖에서 핸드폰을 충전하지 못할 때 보조 배터리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게 기업에서 쓰는 컨테이너 수준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차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를 쭉 쌓아가지고, 이제 우리 보조 배터리는 건전지가 들어가 있지만 그 건전지처럼 배터리가 수십만 개가 차곡차곡 뛰어 있는 이런 컨테이너 하나, 2개, 3개, 4개 막 우후죽순으로 큰 공장 부지에다가 컨테이너를 쌓아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ESS가 왜 필요할까? 공장에서 풍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전력 생산이 불가능하게 됐죠. 그리고 태양광, 우기가, 태풍이, 천재지변이 막 올 때는 태양광이 전력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태풍 불 때는 풍력도 바람이 너무 세면 오히려 가동을 멈춰야 돼요. 고장나기 때문에. 우리가 선풍기를 제한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돌려버리면 선풍기 날개가 다 부서지고 다 날아갑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있을 때 전력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장은 문 닫아야 되나요? 그럼 손실이 천문학적이게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때 평소에 우리가 열심히 벌어놓은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에 저장장치에 저장을 해두자.
그리고 이 천재지변일 때 공장에 이 에너지를 끌어다가 쓰고 여기다가 보조 배터리가 쭉 달아들었어요. 보조 배터리에 저장했던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은 평시에 이렇게 다시 생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필요하다는 게 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공장의 전력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도 항상 평시 24시간 365일 무조건 계속 가동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70% 이상이 노후화가 되어 있는 전력망이기 때문에 전력망 수요 교체 이런 것들의 슈퍼 사이클이 오는 이유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48% 정도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분기 전망치를 보니까 오히려 적자폭이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재무 보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매출액은 판매한 금액, 영업이익은 인건비랑 재료비 다 떼고, 그리고 금융비라든가 이것저것 기타 비용들을 다 빼고 나니까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남았더라. 1분기에는 마이너스 48억 원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마이너스 122억 원, 마이너스 48억 원에 마이너스 122억 원 하면은 마이너스 170억이죠. 여기에 플러스 8%, 그리고 마이너스 5%. 자, 그러면은 이번 연간 손실이 167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들인데, 자, 하지만 이 기사들을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테슬라의 6조 원 배터리 공급, 미국 시장의 ESS 배터리는 연 2030년도까지 3배 정도가 성장을 한다. 그리고 정부 입찰을 앞두고 ESS의 정부 입찰을 대규모 입찰입니다. 앞두고 있다. 자, LNF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ESS에 투자 심리가 몰리면서 이차전지 기업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태냐면 사실 그동안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의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공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의 수혜를 점쳐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를 판매를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차전지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이차전지를 팟에 분쇄해가지고 폐배터리 재활용 양을 80% 정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공장 자체는, 재활용 공장 자체는 유럽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이 유럽에 다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차전지 기업들의 의존도를 오히려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유럽 시장의 성장세 이런 것들은 오히려 미국보다 나은 상황이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에서 보조금을 축소를 하면서 이차전지 산업들은 쇠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ESS는 데이터 센터 공장 가동, 건설, 증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ESS에 대한 성장은 2030년도까지 3배 이상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차전지는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ESS가 갑자기 신흥강자로 떠오르기 시작했던 배경에 미국에서 ESS를 공급하면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미중 무역 분쟁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오랜 앙숙으로 중국의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 중국의 재료들도 사용하지 마, 중국의 이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쓰지 마, 이렇게 돼버리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 이차전지 기업들이 중국에 주문을 했던 것들을 한국의 이차전지 기업에 주문을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게 ESS까지도 영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차전지는 배터리를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차전지 시장이 11월 달부터 이게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게 되면은 한국이 ESS 시장에 미국의 80% 이상을 점유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 덕분에 이차전지 기업들, 그리고 신흥 SEC 기업들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동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ESS 등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안전관리 부품 생산 판매하는 이차전지 사업을 영위를 한다. 소형 전지는 ES 전동 공구 수요 증가로 중장기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자, 이차전지 시장에는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는 것들은 이 실적이 3분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4분기에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게 저항 구간에서 외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 매도를 하고 있고,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다 떠넘기고 있는, 가져가고 있는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 저항 구간에서 다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을 가져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우리가 염두를 열어둬야 돼요. 가능성들을 열어놓자라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외국인이랑 기관에서 좀 매도세가 조금 더 거세지는데, 이거를 자, 우리 호가 같은 경우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파는 사람의 결정이 우선이 되면 호가가 올라갑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제가 100만 주를 팔려고 해요. 팔려고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매수할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만 주를 팔아야 되는데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호가를 낮추게 될 수밖에 없죠. 가격이 낮아지면서 살 사람 사실 분 여기 있어요. 그러면 호가가 낮아지게 되면서 주가가 쭉 떨어지면서 여기서 체결이 되고 이 가격이 시장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100만 주를 사려고 하는데 100만 주를 팔아줄 사람이 없네. 그러면은 사고 싶어요. 그냥 여기서만 살 거예요. 여기서 체결이 돼요. 100만 주가 체결이 돼요. 자, 근데 매수세가 계속 몰려. 자, 그럼 파는 사람의 우위가 있다. 이거는 파는 사람이 잘 팔아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은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는데 누가 팔고 있어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팔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랑 기관이 잘 팔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파는 게 잘 팔고 있는 게 끝나거나,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안 하려고 하거나, 그럼 매도를 하려는데 받아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지지 구간인 61선과 장기 이평선, 이 구간에서 크로스가 되잖아요. 61이평선에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분명히 컨센서스에 대한 전망치가 수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 라고 하면은 5,000원,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다 5,000원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지, 이때 외국인들이나 기관에서 잘 사는지 잘 파는지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슈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다 올려드리는 내용들이거든요. 공부방에 딱 들어오시더라도 자, 코스피 4,200까지 오를 수 있다. 왜? 미중 무역 긴장 재점화로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기사를 다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이런 내용들, 지금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자, 여기 보세요. LG에너지솔루션 수요 증가의 3분기 실적 호조. 자, 이 기사가 나오고, 이게 13일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내용들이에요. 저희가 올려드린 내용들. 그리고 난 다음에 ESS 수요 증가로 이차전지 기업들이 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공부방만 잘 보시더라도 돈은 벌어 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적어도 공부는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누구나 보실 수 있는 장기 종목들 포트폴리오, 이거 꾸준히 잘 따라만 하시더라도 굉장히 큰 도움 되셨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근데 무료로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죠. 공부방도 마찬가지고, 자, 오셔가지고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니까 간단하게 구독을 안 하셔도 되니까, 가급적이면 해주세요. 안 하셨더라도 들어오실 수가 있다라는 거지만, 여러분들 구독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공부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